자, 40페이지요. 자,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건 대리 개념 위주로 다시 살필게요. 자, 먼저 표현 대리. 자, 다시 물어볼게요. 표현 대리는 요건 대리입니까? 무건 대리요? 무건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는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견이죠, 그죠? 견. 볼견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한 학기 내내 뭐요? 표견대리, 표견대리. 쟤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동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옥편을 찾아보면은 작은 글씨로 그게 현자로도 읽힙니다. 이게 여기 일본 표현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 견대리가 아니라. 자, 그럼 표현대리는 일단은 무건대리입니다. 자, 보세요. 표현대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론. 예를 들면 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갑이 어떻게 합니까?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은 A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죠? 상대방은 표현들의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상대방은 갑을 정상적인 A의 대리인으로 믿고, 그죠? 믿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125조 표현들이 제목을 붙이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자, 볼게요. 제3자에 대하여 125조.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고 보세요. 조문상으로는 이 자는 뭐요? 제3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보면서 따라오세요. 어느 날 뭐요? 땅 주인이 나에게 쫓아옵니다. 쫓아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자입니다. 타인이 뭐요? 갑에게 자신을 대리할 대리권을 줬다고 뭐요? 제3자인 나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땅 주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을 누구로 알 수밖에 없어요? A의 대리인을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본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한 바가 없다면 나는 갑을 대리인으로 믿을 리가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대리를 125조 표현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요런 제가 상대방 을을 누구라고 적어놨어요? 제3자 이렇게 적어놨죠. 자, 그 부분을 보면서 쭉 조문을 보세요. 제3자에 대해서, 제3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대리행의 상대방을 말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 이 자를 말한다, 그죠? 표시한 자는 여자고 타인은 누굽니까? 무건 대리인 갑을 말합니다.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에서 책임이다. 자기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대해서 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죠? 정상적인 대리화죠. 그러나 보세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그때는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죠? 자, 이게 125조 표현대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대리를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목을 보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이렇게 돼 있죠. 자, 126조 표현대리요. 126조 표현대리. 다른 말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줄이면 월권대리. 뭐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본인이 갑에게 어떤 대리권을 줬느냐? 담보대출의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자, 갑은 A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뭐요? A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뭐요? 토지를 팔아버렸어요. 이자는 담보 대출을 받을 대리권만 있지 그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당연히 매매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죠. 자, 다만 이자는 담보 대출의 대리권이 있죠, 그죠? 근데 실쟁이는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벗어났다, 그죠?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한다, 권한 대리. 자, 그럼 조문을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제3자는 항상 이자를 말합니다.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체크해볼게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서 책임을 진다. 자, 보세요. 앞에서 도입 부분에서 표현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은 다 누구라 해야 됩니까? 선의 무과시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126조를 보세요. 선의 무과시라는 단어를 법조문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선의 무과시를 뭐겠어요? 금방 제가 체크했던 정당한 이유입니다. 정당한 이유. 즉,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선의 무과시를 말합니다. 선의 무과시를. 즉, 이자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상대방인 제3자 을이 이자가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뭐요? 토지 매매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뭐요? 정당한 이유, 즉 선의고 무과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는 주로 여기에서 뜹니다. 여기에서 떠요. 자, 표현 대리가 문제되면 대부분 여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표현 대리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이와 같은 형태가 가장 많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대리에서 물으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차이점이 먼저 보세요. 125조의 경우는 이자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이자는 일정한 대리권이 있다, 그죠? 근데 실제 행위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한 표현 대리를 말합니다. 자, 다만 상대방은 똑같이 선의 무과시해야 돼요. 다만 126조는 법조문상 뭐요? 선의 무과시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뭐요? 정당한 이유라는 어떤 문구로 사용하고 있더라. 자, 세 번째 용이 가장 이해하기 쉬워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제 129조입니다. 제 129조의 표현 대리. 자, 그럼 제목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대리권 자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요?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근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대리권 범위에서 행위를 했다. 그걸 뭐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합니다. 그러면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반드시 뭐요? 대리권 자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이 어떤 단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본인입니다. 자, 이자가 예를 들게 되면 뭐요? 뭐 강남의 먹자골목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이자가 가락동에서 야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계속해서 음식 재료들을 외상으로 쭉 공급을 합니다. 그래 하다가 뭐요? 월말이 돼서 직원인 대리인 갑을 보내서 외상 대금을 수령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갑은 외상 대금을 대신 수령할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는 이제는 회사를 간뒀습니다. 이제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 좀 볼게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제3자인 상대방은 대리권 소멸을 몰라야 된다, 그죠? 그러나 제3자가 가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따라서 표현들이 세 가지 다 제3자는 항상 뭐예요? 선의 무과시해야 된다. 따라서 이자가 예전에는 이와 같은 외상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외상대금을 대신 수령할 대리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전에 그 같은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월말이 돼서 찾아옵니다. 사장님 외상대금 달라. 그럼 줘야 안 줘요?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그 같은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 그죠? 선이고 무과실인 경우. 그럼 이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 같은 사태가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표현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종류.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가 있는데 요건은 다 다르지만 요건이 성립하면 효과는 다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 표현 대리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유권 대리와 같은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는 무권 대리를 뭐요? 표현 대리라 합니다. 표현 대리. 요건에서 물으면 이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돼요. 이 부분. 자, 마지막에 대리 파트에서 협의의 무권 대리 파트를 설명할게요. 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본인에게 일부의 책임이 있다. 그죠? 그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믿은 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를 표현 대리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의 형태, 협의의 무권 대리. 이와 같은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무권 대리를 통틀어서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습니다. 그림이 계속. A의 대리인 갑하고 갑이 뭐요? A의 토지를 을에게 홀라당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근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간 사이 뭐요? 자식이 장롱을 뒤에서 각종 등기 서류를 훔쳐내서 뭐요? 아버지 몰래 그 토지를 팔아 치워버렸어요. 자, 표현 대리 세 가지하고 달리 본인에게는 전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상대방 뭐예요? 본인에게는 네가 대신 책임지라.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앞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때는 상대방을 보여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유권 대리와 같이. 근데 이 경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책임을 못 묻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 법은 확정적 무효로 하지 않고 이자에게 선택권을 줘. 이자에게. 자, 보세요. 아버지도 토지를 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서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요?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죠? 그래서 3억 주고 팔아야지 해외 출장 다녀왔어. 근데 자식이 뭐요? 나쁜 자식 놈이 몰래 팔았는데 4억 5천이나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쁜 아들내미지만 자기가 파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그 결과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는 효과가 달라져요. 따라서 표현 대리와 달리 일단 본인에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갑의 이와 같은 매매 계약 책에서 상대방에게 뭐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뭐요?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본인이 뭐요? 원하면은 그 결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추인권을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요? 각각 을과의 무권 대리인의 행위를 뭐요? 추인하면 정상적인 그하고 똑같은 효과가 뭐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야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4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협의의 무권 대리란 무권 대리 중 표현 대리라 볼 수 없는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 대리라 합니다. 자, 그때 민법 뭐요? 협의의 무권 대리를 당연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추인하면 뭐요?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요? 본인이 추인 안 해요. 추인 안 해요. 자, 그럼 나라고 보세요. 이자가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을 내가 알았다면 이자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겠어요? 안 했어요? 안 했겠죠. 이 경우 본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 보세요. 이자는 어떻게 팔았어요?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A 건데 내가 대신 판다 그죠? 그럼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 그래서 법적 책임은 대리인이 집니까? 본인이 져요? 자, 해볼게요. 말로 해볼게요. 이자가 담보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A를 대리해서 은행으로부터 3억을 빌려왔어요. 담보대출을, 대출계약은 대리인이 대신 체결하지만 은행에다가 빌린 돈을 갚을 책임은 누구만이 져요? 본인만이 집니다. 이게 대리요. 그래서 이자는 뭐요? 내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지만 땅 주인이 뭐요? A이기 때문에 그 매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누구만이 진다? 본인만이 진다 하고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요 이론은 뭐요? 그대로 고집하면 본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에게도 그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뭐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죠. 토지는 A 건데 내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 그죠?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뭐요? 우리가 배우는 대리란 제도는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사회에서. 자, 만약에 나라면 한번 이렇게 당했죠. 그럼 절대로 앞으로는 대자만 붙더라도 상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럼 사회에서 대리란 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해서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요?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뭐요? 추인하면 문제가 없죠. 유의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자가 추인치 않으면 뭐요? 이와 같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요? 이자에게 뭐요? 무조건 강력한 책임을 물어봐요. 너는 왜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뭐요? 이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조문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요? 이와 같은 매매를 체결했기 때문에 네가 직접 뭐요? 본인같이 이자에게 책임을 지라. 아니면 뭐요? 그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 이것을 상대방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양자 중 하나의 책임을 지도록 이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두 가지 방면에서 무건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둘째 줄 가운데부터 볼게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는 뭐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무건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A의 대리인 갑하고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A를 들게 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내부적으로 A를 대리할 대리권이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것을 뭐요? 무건대리를 합니다. 무건대리. 근데 무건대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죠? 즉 실질적으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는 걸로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는 선의무과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요? 본인에게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건대리를 뭐요? 표현대리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자, 근데 무건대리 중 이와 같은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않는, 즉 본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나머지 무건대리를 통틀어서 협의의 무건대리를 하다 그죠? 그때 이 어떤 협의의 무건대리 결론이 반드시 본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뭐요? 그 무건대리 행위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추인권을 주더라 그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 보호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추인치 아니한 경우는 뭐요?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무건대리인에게 뭐요? 대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어떤 대리제도의 어떤 신용을 유지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대리 파트까지 개념을 봤습니다. 그 대리에서는 뭐요? 일반적으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41페이지로입니다. 무효 취소 파트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자, 무효 취소는 정확하게 제목이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입니다.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효과이다, 그죠? 근데 일정한 요건이 불비되면은 처음부터 뭐요? 무효이거나 또는 뭐요? 일단은 유효하지만 원하면 뭐요?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그죠?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느냐? 지금 몰라요. 그죠? 지금까지 제가 취소란 단어를 몇 군데 썼는데, 자,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근데 갑이 그 매매 당시에 미성년자 등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등 뭐요? 제한 능력자 중에 한 명이더라. 한 명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봤던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갑이 뭐요? 그 당시에 차고에서 여하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기당해서 그 같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 또는 뭐요? 강박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원하면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갑을 간의 토지가 10년도에 있었다. 그죠? 자, 그 매매로는 상대방에게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부터 매매 등 법률에가 무효라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일단은 갑을 간의 매매는 일단은 뭐요? 어떤 상태입니까? 유효한 상태입니다. 유효. 일단 유효. 다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뭐요?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뭐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자, 그래서 유효는 유효인데 뭐요?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유효예요. 할 수 있는. 원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뭐요? 무효로 하지 않고 선택권은 뭐요? 취소권자에게 일임을 합니다. 네가 원하면 뭐요? 원래대로 그냥 유효한 걸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원하면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5년 후에 이와 같은 사유를 해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취소. 그러면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다 그죠?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입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된다고 하세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이게 취소입니다. 취소. 그런데 무효란 것은 뭐예요? 일정한 요건이 불비되면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을 무효라 합니다. 무효. 그럼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될 것이냐? 이건 다 누가 정해줍니까? 법에서 입법자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취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지금부터는 아직까지 올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뭐요? 제한 능력자를 설명하면서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라 그랬습니까?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로 그랬죠. 즉 3살짜리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또는 40세 회사원이 매매 당시에 뭐야? 만취 상태에서 했다 그죠. 무효라 그랬죠. 여기도 의사 무능력자의 매매 등 법률에는 무효. 처음부터. 이 경우하고 다르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는 뭐야?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 취소하면 무효하고 똑같아져요. 자, 그럼 무효 보세요. 무효란 41페이지.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이건 자연적 해결됩니다.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는데 뭐요? 중대한 요건을 헌결했기 때문에 성립한 당초부터 뭐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 합니다. 무효. 자, 그러면 무효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복습해 볼게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다 그죠. 자, 우리가 첫째 주에 제가 개념을 설명을 한 거죠. 자, 법에서 절대적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효. 즉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즉 특정한 자에게는 대항 못해요. 그죠? 특정한 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 자, 무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단적 해결됩니다. 순서대로 보게 되면 권리 능력 없는 자의 행위 무효입니다. 즉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모든 모든 재산을 강아지에게 상속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러죠. 무효입니다. 그 다음 뭐요?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효. 그 다음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면 처벌두기라는 계약은 뭐요?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그러죠. 그 다음 뭐요? 폭리행위 무효도 그죠. 여러 가지 무효 원이 있어요. 그래서
무효라면 원칙.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나. 자, 근데 누구에게나 무효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매수인하고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매매에 어떤 원인이 있느냐? 갑이 어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를 했어요. 무효다, 그죠? 나머지 반사회 질서행위, 폭리행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강행법기 반행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기 때문에,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됐기 때문에, 을이 자기 것이냐, 이자를 또 팔아버려요. 제3자다, 그죠? 근데 이자는 후각된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자는 거래 안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무효예요. 따라서 뭐야? 아무리 이와 같은 외형을 믿더라도 이와 같은 무효는 뭐야?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나. 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그 토지는 누구 거요? 각 겁니다. 이런 자들은 뭐야? 계속 등장합니다. 그죠? 아무리 이렇게 등장하더라도 이런 자들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누구에게나 무효가 원칙이요. 자, 근데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입니다. 무효라면 다 여기요. 어떤 게 무효의 원인이냐.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쭉 하다 보면 당연히 기억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외울 필요 없죠. 무효는 다 여기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배웠던 겁니다.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내가지 못한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무효인데 왜 무효냐? 비진입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어떤 경우 무효예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하다, 그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건 무효죠. 그 다음에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입니다. 항상 무효다, 그죠?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 그래서 이자는 그 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등기가 자기 앞에로 돼 있음을 기하로 제3자에게 자기 것이냐 매매를 하더라, 그죠? 근데 이자가 뭐야? 선이라면 이자는 보호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무효 원인 중 제3자가 이와 같은 외형상 형성된 거짓된 등기 등을 기초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무효밖에 없다. 나머지는 뭐야? 아무리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절대로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즉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다투지 못하는,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두 가지.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즉 우리 시험에는 쉽게 뜨면 이런 형태도 한 2번 정도가 답이 됐어요. 다음 중 상대적 무효는 지금도 한다, 그죠? 오늘부터 바로 알잖아요, 그죠? 비진입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 상대적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법에서.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는 137조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부 무효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유동적 무효. 무효의 종류 중에서는 유동적 무효가 중요한데, 지금 개념 파트에서는 설명이 힘듭니다. 자, 일단 예를 들게 되면은 유동적하고 뭐요? 반대되는 게 확정적이에요, 확정적. 자, 당연히 요게 원칙입니다. 무효라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 끝까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유동적이라는 것은 일단은 현재는 무효입니다. 현재는 무효인데 사후에 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다든지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뭐야?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가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랍니다. 유동적 무효. 자, 금방 인식은 못했지만 앞에서 봤던 협의의 무건대리가 여기입니다. 일단은 뭐야? 본에게 잘못이 없죠. 무효입니다. 근데 본인이 뭐야? 추인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추인하면 유효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협의의 무건대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아니라 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전의 거래 계약을 가지고 배울 겁니다. 얘만 설명드릴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는데 요 토지가 뭐요? 허가 구역 내에 존재합니다. 자, 국민들의 뭐요? 어떤 토지 거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 내 토지 거래에서 뭐요? 사전에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구역 내에서 존재하는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뭐요? 먼저 사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상태입니까? 이와 같은 허가 구역 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뭐요? 허가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허가 못 받았어요. 근데 뭐요? 거래 계약부터 먼저 하고 뭐요? 우리 사후에 허가를 받자. 사후 허가 조건으로 거래부터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허가 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뭐요? 무효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뭐요? 사후에 허가가 떨어지면 뭐요? 그때부터 유효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 합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면 이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받기 전에 거래 계약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쭉 지문화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이라는 개념은 넘어가고 7번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무효행위 전환. 자, 이 부분은 자, 무효행위 추이라든지 무효행위 전환은 아주 엄밀하게는 출제가 안 됩니다. 조문 위주로 출제가 돼요. 조문 위주로. 자, 근데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개념을 쉽게 한번 볼게요. 무효행위 전환이 뭐냐? 자, 원래는 무효는 뭐요? 끝끝내 무효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유효를 바뀔 수 없어요. 무효는 끝끝내 무효입니다. 자, 근데 무효행위 전환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조문이 필요한지가 피부적으로 약간 수긍이 될 거예요. 남편과 부인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지구상에서 둘도 없는 원앙부부예요. 원앙부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들이 그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요 놈을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하늘이 시샘에서 절대로 요 놈을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문제점이 요 놈이 없다, 그죠? 근데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대문 밖에서 갓난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벌이 뛰쳐나갔습니다. 보니까 애가 뭐예요? 피떡인 채로 강보에 쌓인 채로 버려져 있어요. 쪽지 하나 딱 남겨주세요. 잘 키워달라. 자, 그래서 뭐예요? 하늘이 허락을 했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 어리 애를 어떻게 합니까?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A는 가벌의 친생자예요. 친생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친생자 신고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자, 근데 각각 어른 A를 자기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러면 각각 어리 친생자 신고가 처음부터 뭐예요? 무효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각각 어른 A를 어떻게 신고를 했겠어요? 입양 신고했겠죠. 입양 신고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건 요거다, 그죠? 그렇지만 친생자 신고는 무효죠. 근데 종국적으로는 A를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이 된다, 그죠? 그때 무효인 친생자 신고로 뭐요?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바꾸어서 인정해 주겠다. 이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합니다. 전환. 따라서 뭐요?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따라서 뭐요? 친생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자기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방법은 법적인 자식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입양의 의사가 인정되면 무효인 친생자 신고를 입양 신고로서 대체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가벌의 의사에 부합하죠, 그죠? 이와 같은 제도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합니다. 전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효, 취소라는 개념을 봤는데 시험 문제로 무효보다는 취소가 뜰 겁니다. 취소. 자, 왜 무효보다는 취소가 더 중요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근데 취소는 뭐예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운명이 누구에게요? 취소권자에 달렸습니다. 취소권자. 자, 그럼 다시 한번요. 그래서 취소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취소는 앞에서도 봤지만 네 가지의 사유에 의한 취소만을 봅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라면은 다시요.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예를 들면 가벌간에 토지 매매가 10년도 1월 10일자 있었다. 근데 그 매매 당시에 갑이 뭐예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중에 한 명이다. 그죠? 또는 착오에 의해서 여하튼 매매를 했다. 또는 뭐예요? 사기당해서 여하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강박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은 가벌간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 따라서 일단은 뭐예요? 매수인 앞으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렇지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이와 같은 사유에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유효입니다. 취소할 수.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때 취소를 했다 그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법률행위의 취소를 합니다. 취소. 자, 왜 취소가 중요하냐? 무효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누구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자. 그럼 그림상으로 누구냐? 이자입니다. 갑을만 등장시켰을 때 뭐예요? 제한 능력자 또는 뭐예요? 착오 등에서 이와 같은 의사 표시한 자. 이자만이 선택권을 가져요. 이자만이. 나머지 자가 이자의 대리인, 승계인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수업 시간에 하고 오죠.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자, 이와 같은 사유에서 행위를 한 자, 이자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엄청나게 불리해요? 상대방에게 불리하다 그죠? 그래서 무효라면 뭐예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갑도 주장할 수 있고 뭐예요? 상대방 을도 주장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취소는 뭐예요? 이자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취소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취소할 수가 있느냐. 취소는 누구에 대해서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이 경우 뭐예요? 이자가 취소권이 가지는 취소권을 어떠한 사유에서는 소멸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란 무효하고 달리 뭐예요? 일단은 42페이지 열면 돼요.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사유 네 가지입니다. 제한 능력 또는 뭐예요?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그때부터가 아니다고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요. 그래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취소의 반대가 추인입니다. 추인. 따라서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면 뭐예요?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를 하고 뭐예요? 취소치 않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권을 포기하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돼요? 자, 아직까지 뭐예요? 결정하기 전에는 확정 상태입니까? 유동적 상태요? 유동적인 유효다. 그죠? 유동적인 유효.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아니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여전히 유효다. 그죠? 취소하기 전이니까. 유효는 유효인데 뭐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확정 유효가 되는 게 추인입니다. 추인.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자가 뭐예요? 자신이 가지는 취소권을 포기를 하고 취소치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추인한다. 추인. 그 추인은 어떤 요건하에서 하여야 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143조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건 뭐예요? 자신이 원해서 가지는 취소권을 원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자, 근데 법정 추인 10분 보세요.
자, 그럼 금방 봤던 추인은 어떤 거예요? 요거는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추인하는 겁니다. 원해서. 취소권자가 뭐예요? 자신 스스로 원해서 취소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법정 추인은 원해서입니까?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예요? 취소권자의 의사 불문하고 뭐예요? 법에서 추인이 있는 걸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 제도랍니다. 거기 개념까지만 기억하세요. 추인은 원해서다 그죠? 근데 법정 추인은 원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뭐예요? 법에서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 합니다. 법정 추인. 자, 지금까지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까지 살폈습니다. 좀 43페이지 제일 밑에 조건 기한이 있어요. 이 파트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문제가 뜰 겁니다. 지금 민법 총칙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 조건 기한을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왜 어려움을 느끼느냐? 개념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조건 기한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개념을 내 것으로 하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건 기한은 정확하게는 큰 제목은 요거예요. 법률 행위의 부관이에요. 부관. 자, 부가이라면 법률 행위에 부과한 약관. 우리가 약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것을 줄여서 부관합니다. 부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부관은 조건 기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모르지만 뭐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뭐요? 어린 자제분들이 있는 분들은 한 번 이상의 경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뭐요? 1년에도 몇 번씩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아버지하고 뭐요? 자식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달라 그럽니다. 스마트폰을 사달라 그래요. 아버지가 대가 받고 사줍니까? 공짜로 사줘요? 공짜죠. 그럼 제목 붙여볼게요. 공짜니까 뭐요? 뭡니까? 아버지가 공짜로 자식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행위가 뭐죠? 정려입니다. 정려. 사주겠다 했죠? 사주겠다 했어요. 사주겠다. 자, 그런데 아버지입니다. 또는 엄마입니다. 그냥 사주기는 싫다 그죠? 이 자기도 뭔가 대가를 받아야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주기는 사준다. 근데 너도 뭐야? 노력을 해라. 첫 번째. 이번 시험에 뭐야? 1등을 해라. 시험에 1등 하면 사주마.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야? 지금은 네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지금 사주면 너는 중독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놓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그래서 뭐야? 내년 생일에 사주마. 자, 우리가 올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 그죠? 즉, 일단은 공짜로 사주겠다 했다 그죠? 예.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근데 법률행위를 그냥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식이 뒀던 이런 것들을 감수하게끔 하겠다. 자, 그럼 볼게요. 양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험에 1등 한다. 내년 생일이 된다. 양자가 현재의 사실입니까? 미래의 사실이요? 미래다 그죠? 자, 원래는 뭐요? 사주겠다 했으면 바로 사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냥은 사주기 싫다 그죠? 즉 법률행위 이미 성립했어요. 정려 자체는 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했어요. 근데 뭐야?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 것은 원치 않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붙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1등 하면 정려는 성립했는데 그러면 자식은 언제 사달라 할 수 있어요? 1등 해야 되죠. 근데 1등은 확정적입니까?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 그죠? 따라서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뭐요? 성부를 장래 사실 중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뭐요? 이와 같은 부관을 조건이라 합니다. 조건. 그래서 자식은 뭐요? 약속한 조건이 성취돼야만 핸드폰을 받을 수 있죠.
스마트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똑같이 장래 사실이에요. 근데 내년 생일이었는데 이거는 불확실합니까?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온다 그죠. 이와 같은 부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기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뭐요? 정료, 법률행위 성립했죠. 근데 그 법률행위의 조건 내지 기한이 부과되게 되면 뭐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또는 뭐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법률행위 발생치 않는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서 부관이라는데 이와 같은 조건과 기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느낌상으로 보세요. 당연히 시험에서는 양자 중에서 부관 전체에서 한 문제가 뜬다고 봤을 때 느낌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항상 우리가 의사들도 뭐요? 병자들을 다루죠, 그죠? 법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다룹니까? 다툼, 그죠? 그러면 양자 중 어디가 더 다툼의 여지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불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취됐다고 뭐요? 다툴 수가 있죠. 반대사는 뭐요? 성취된 바 없다, 그죠?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여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그래서 조건이 이론적으로 중요해요. 이거는 뭐요? 반드시 오니까 크게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일 밑에 보세요. 43페이지. 자, 부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넘겨보세요. 자, 3번 조건이죠. 조건이란 장래 사실 중 뭐요? 불확실한 사실에 성립한 법률의 효과의 발생, 소멸 등을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조건 그럽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뭐요? 자동차를 선물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옆 페이지 중간에 기한 보세요. 7번. 기한이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등은 뭐요? 장래 반드시 도래할 뭐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합니다. 기한. 자, 그래서 조건은 뭐요? 1등 하면 핸드폰을 사주마, 그죠? 근데 지금 어리니까 내년 생일에 사주마. 자, 차이점이 피부적으로 느껴졌죠, 그죠? 자,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갑이 어르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서울에 내일 첫눈이 오면은 큰 곰돌이를 감남이 뭐요? 여자친구 얼려에게 사주겠다 했습니다. 내일 첫눈이 오면. 조건입니까? 기한이요? 조건이다, 그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약속은요. 감남이 얼려에게 서울에 첫눈이 오면 그때 곰돌이를 사주마. 기한입니까? 조건이요? 기한이죠. 첫눈은 반드시 오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요. 내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진돗개 집을 너에게 공짜로 주겠다. 예, 반드시 죽는다, 그죠? 예.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도래하는 것은 기한입니다. 근데 뭐요? 올 수도 있고 뭐요? 안 올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게 흔들려 버리면 이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쭉 여러분들이 그 개념,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 1등 할 수도 있고 뭐예요? 1등 못 할 수도 있고, 그죠?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오죠, 그죠? 예. 장래 사실 중 반드시 도래하는 것을 기한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그 기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조건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게요.